페르세우스의 영광스러운 모험 이후 그리스 세계는 또 한 명의 뛰어난 영웅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벨레로폰. 많은 이들이 그를 포세이돈의 아들이라고 불렀지만 공식적으로는 코린토스 왕 글라우코스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맹하고 특히 말을 다루는 데 타고난 재능을 지닌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벨레로폰은 코린토스에서 귀족 브로테아스를 실수로 죽이고 말았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살인은 용서받기 힘든 큰 죄였습니다. 그는 깊은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코린토스를 떠나 망명의 길을 떠났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씻어야 하는가? 그의 마음은 무거운 돌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르고스로 가서 강력한 왕 프로이토스에게 정화의식을 요청했습니다. 프로이토스 왕은 벨레로폰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살인의 죄를 정화해 주었습니다. 벨레로폰은 왕궁에 머물며 존경받는 손님으로 지냈습니다. 왕은 그의 용기와 예의를 높이 평가했고 벨레로폰 역시 왕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나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프로이토스 왕의 아내 안테이아는 벨레로폰의 잘생긴 외모와 강인한 기운에 강렬하게 끌렸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벨레로폰이 혼자 있는 정원으로 찾아와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고 눈빛은 뜨거웠습니다. 벨레로폰. 당신은 정말 아름답군요. 왕이 주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어요. 나와 함께하면 당신은 이 왕국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될 거예요. 벨레로폰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단호하게 그녀를 물리쳤습니다. 왕비시여, 저는 프로이토스 왕의 손님입니다. 왕의 아내인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부디 이런 말씀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안테이아는 수치심과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거절당한 그녀의 마음은 복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남편 프로이토스에게 눈물을 흘리며 거짓 고발을 했습니다. 벨레로폰이 저를 강제로 겁탈하려 했습니다. 만약 그를 그대로 두신다면 왕가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프로이토스 왕은 충격과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손님을 직접 죽이는 것은 신들의 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프로이토스 왕은 직접 손님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오랜 친구인 리키아의 왕 이오바테스를 이용해 복수할 계책을 세웠습니다. 벨레로폰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벨레로폰, 자네에게 중요한 부탁이 있다. 이 편지를 리키아의 왕 이오바테스에게 전해주게. 그는 나의 오랜 친구이니 자네를 잘 맞이해 줄 것이다. 벨레로폰은 아무 의심 없이 편지를 받아들고 리키아로 떠났습니다. 편지 속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가져온 자를 반드시 죽여라. 리키아에 도착한 벨레로폰은 이오바테스 왕에게 편지를 전했습니다. 왕은 편지를 읽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러나 손님을 즉시 죽일 수 없었기에 그에게 거의 불가능한 과업을 연이어 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과업은 불을 뿜는 괴물 키메라를 처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키메라는 앞부분은 사자, 중간은 염소, 뒷부분은 독사의 머리를 가진 괴물로 입에서는 지옥의 불꽃을 내뿜으며 수많은 영웅들을 죽여왔습니다. 벨레로폰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아테나 여신의 신전에 가서 기도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나타났습니다. 아테나는 그에게 빛나는 황금 제갈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 제갈을 가지고 가서 먼저 포세이돈에게 흰 황소를 제물로 바쳐라. 포세이돈은 말의 신이자 내 아버지이기도 하다. 그의 호의를 얻는다면 야생의 페가수스를 길들일 수 있을 것이다. 벨레로폰은 꿈에서 깨어난 뒤 정말로 자신의 곁에 황금 제갈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아테나의 계시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포세이돈에게 흰 황소를 제물로 바치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의식은 포세이돈의 승인을 구하고 페가수스를 길들이는 데 필요한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벨레로폰은 코린토스의 유명한 샘페이레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날개 달린 백마 페가수스를 발견했습니다. 벨레로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황금 제갈을 물렸습니다.
아테나의 마법이 담긴 제갈과 포세이돈의 호의 덕분에 야생의 페가수스는 순순히 길들여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벨레로폰은 페가수스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 키메라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키메라는 거대한 몸을 일으켜 세우며 불꽃을 뿜어댔습니다. 벨레로폰은 공중에서 재빠르게 움직이며 창을 던지고 검을 휘둘렀습니다. 마침내 그는 키메라의 목을 정확히 베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키메라는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벨레로폰은 첫 번째 과업을 위대하게 완수했습니다. 이오바테스 왕은 놀라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는 벨레로폰을 죽이려는 마음을 접지 못하고 그는 두 번째 과업으로 아마존족과의 전투를 명령했습니다. 아마존족은 전투력이 매우 강한 여성 전사 부족으로 유명했습니다. 벨레로폰은 페가수스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 지상전을 피했습니다. 그는 공중에서 무거운 바위들을 연달아 떨어뜨리고 화살을 비처럼 쏟아부었습니다. 아마존 전사들은 지상에서 창과 화살을 힘껏 던졌지만 페가수스가 너무 높이 날아다니는 바람에 공격이 거의 닿지 않았습니다. 혼란에 빠진 아마존 군대는 바위에 짓눌리고 화살에 맞아 큰 피해를 입었고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벨레로폰은 두 번째 과업도 승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과업은 강력한 솔리모이족과의 전투였습니다. 솔리모이족 역시 강력한 전투 부족이었지만 벨레로폰은 이번에도 페가수스의 힘을 빌려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이제 이오바테스 왕은 더 이상 벨레로폰을 시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벨레로폰에게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고 왕위를 물려주려 했습니다. 벨레로폰은 리키아에서 영웅으로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너무 많은 승리와 찬사를 받은 벨레로폰의 마음속에 오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신들의 거처에 오를 자격이 충분하다 고 여기며 페가수스를 타고 하늘 높이 올림포스 산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구름을 뚫고 별을 지나 올림포스 산을 향해 점점 높이 올라갔습니다. 제우스는 인간의 오만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그는 천둥을 치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강력한 벼락이 페가수스를 스치자 페가수스는 놀라서 날개를 퍼덕였습니다. 벨레로폰은 균형을 잃고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벨레로폰은 땅으로 긴 시간 동안 추락하며 자신이 저지른 오만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신들의 영역을 넘보았다는 사실이 이제 그의 가슴을 깊이 후회로 물들였습니다. 그는 땅에 처박히며 심한 부상을 입었고 한쪽 다리가 영원히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외롭게 방랑하다가 신들에게 버림받은 채 고독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벨레로폰의 이야기는 영웅의 찬란한 영광과 인간이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오만의 위험을 강렬하게 경고하는 영원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